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대한민국의 하늘에 세계 최강의 무기가 떴습니다. 바로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 AH-64E V6인데요. 주한미군이 지난 18일 이 공격 헬기를 군산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 두 곳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환 배치가 아닌 고정 배치로서 한반도 주군 미군의 전력 향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미군이 신형 아파치 헬기를 본토 밖에 고정으로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파치 헬기는 영상으로 보면 흔들림 없는 편안한 비행 덕에 다소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0톤의 거구가 최고속도 시속 365km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참고로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최고속도는 시속 325km, 페라리 슈퍼패스트 최고속도는 시속 340km, 맥라렌 720S의 최고속도는 시속 341km이며 통상적으로 포뮬러 레이스에서 기록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350km라 하니 아파치 헬기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시속 300km의 체감은 이 정도입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은 480km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북한 전역이 전투 반경 내에 포함됩니다. 야우냐? 심지어 중국 해군의 주력 부대인 칭다오의 북해 함대까지로 행동 반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넌 또 외우냐? 특히 북한과 한국은 사실상 포병대 싸움이라 할 만큼 자주포나 장갑차와 같은 재래식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치 헬기는 이러한 기갑사단에 매우 치명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한 최신형에는 적의 전차 움직임을 포착해 조종사의 공격 판단 등을 돕는 인시체계 결정 지원 체계가 새롭게 장착되었는데요. 한국 육군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아직 전력화가 되어 있지 않은 최첨단 장비입니다. 특별히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V6는 군산 미군 기지에 배치된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이나 무인 공격 헬기 AH-6와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14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아파치를 투입했을 때부터 그레이 이글과 함께 작전을 펴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 군사시설이나 주요 임무를 쪽집게 타격하는데 안성맞춤이죠. 이에 미 제2항공전투여단 공격 헬기 대대장 피터 슈미트는 다양한 버전의 아파치 헬기를 조종해봤는데 V6는 치명성, 생존성, 성능, 기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세대의 아파치 헬기보다 월등히 성능이 우수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상시 배치로 인해 주한미군은 평택에 24대, 군산 공군기지에 24대를 합쳐 모두 48대가 배치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보유한 36대를 합치면 한미연합군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4개 대대 84대고 여기에 앞으로 한국육군은 최소 42기에서 최대 48기 추가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어 한반도에 배치되는 아파치는 총 132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치 보유 대수로는 1위 미국, 2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대다수의 보유 무기가 구식화된 북한군 육군 전력을 질적으로 압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군 북부정부와 극동 지역의 러시아군에게도 무시하지 못할 전력이 됩니다. 공격 헬기의 끝판왕으로 불리우는 아파치 헬기는 맥도넬 더글라스사가 1975년부터 개발하였고 미 육군 헬리콥터 장명 전통대로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아파치족으로 이름을 따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파치 헬기를 공격 헬기의 끝판왕으로 칭송하는 이유는 탁월한 무장 성능 때문입니다. 동급 공격 헬기가 30mm 기관포를 보통 300여 발쯤 들고 다니는 데 비해서 아파치는 무려 1200발이나 장탄할 수 있어서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아군이 지원을 요청하는 순간 적 보병에게 불벼락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차 공격력의 핵심인 AGM-12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16발까지 장착이 가능하여 냉전 시대에는 한 번 뜰 때마다 적 전차 16대가 박살난다는 설명으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지옥불이란 이름부터 살벌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이중 탄두를 가지고 있어 전차가 반응 장갑을 두르고 있더라도 무시하고 파괴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궤적이 급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전차의 포탑을 때리는 탑 어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관통력은 1300mm급으로 대부분의 장갑 차량을 단발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아파치 2개 대대가 한 번 뜰 때마다 북한군 전차 장갑차는 최소 288대에서 최대 576대씩 박살이 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명중률을 보수적으로 낮춰 절반 이하로 잡는다 해도 북한군의 기갑여단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증발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의 아파치 48기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한 번의 출격으로 북한 기갑부대가 전멸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역시 북괴인 아파치가 딱 좋아. 전멸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다 진짜 상대인 한국군의 제7기동 군단과 전투라도 벌인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열악한 성능에 가진 거라곤 숫자상의 우위밖에 없는 북한군의 기계화 군단이 아파치에 의해 먼저 상당수가 불구 상태가 되고 이처럼 전열이 무너진 상태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하는 대규모의 K1, K2 전차로 이루어진 한국군 7군단과 맞붙었다간 일방적인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북한은 우리군 전력 증강 사업에 대해 매번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2월 아파치 헬기 도입을 공식화한 후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남조선 후전 세력이 첨단 무기 개발과 매입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 전쟁 준비를 다그치겠다는 것, 동족과 한사코 전쟁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많이 쫄리긴 한가 봅니다. 사실상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아파치 공격핵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면 이름도 아파치.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은 사실상 전쟁 억제 측면이 강한 무기이고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는 군사시설과 무기에 요격하여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자칫 민간인이 대규모 피해를 입는다면 나토나 미국의 군사 개입까지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주요 시설 및 주력 부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의 보유는 그야말로 한반도 전쟁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기겁할 만하죠. 공격 헬기의 개발 역사에 있어서 AH-64 아파치가 남긴 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도 한데 이는 하늘을 나는 전차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화력과 더불어 뛰어난 방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체는 14.5mm 중기관총 방탄 처리가 되어 있으며 중요한 조종석에는 아크릴 방탄판으로 들려있고 아래에는 방루 연료 탱크를 넣어 무려 23mm H2탄에 대한 내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탄 후 생존성 역시 뛰어난데요. 아파치의 엔진은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라 한쪽이 피탄이 되어도 다른 한쪽으로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며 둘 다 작동이 중지되어도 여전히 로터는 관성에 의해 돌아가서 양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추락하지 않고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 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름통이 관통되어 연료가 다 바닥나도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그 시간 내에는 전장을 이탈해 안전구역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데에는 아래 바퀴와 M230 기관포가 충격력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3, 4층 높이에서 자유낙하에도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술은 바로 TADS를 이용한 지면 밀착 비행을 통해 산의 능선 또는 건물 등의 은폐물 위로 로터 위에 롱보우 레이더만 쏙 내밀어 은폐된 상태로 적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TADS 즉 표적 획득 지시장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해 낮이든 밤이든 표적 영상을 획득한 뒤 이를 계속 추적하면서 조종사에게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덕분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순간만 은폐물 위로 잠시 상승하고 쏘자마자 다시 은폐물 뒤로 숨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이를 보면 하 전쟁 먹같이 하네 라고 말할 정도죠. 심지어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아파치는 레이더만을 이용하여 발사 후 라곤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산 뒤에 숨은 채로 목표를 직접 보지 않고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헌터킬러 기능으로 공격 대상 데이터를 주변에게 제공하여 주변의 헬기들도 똑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헬파이어의 사거리인 10km 밖에서 이런 전술을 구사하면 적군이 육안으로 아파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민국 국방부 또한 아파치의 도입으로 인한 전력 증강에 크게 만족했는지 00년이 추가 도입을 논하며 100대는 채울 것이라 호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던 국방부와 육군이 그간의 일반적인 태도와 달리 아파치의 추가 도입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고급 공격 헬기가 대한민국 육군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자체 개발한 수리온 무장형 헬기가 있습니다. 수리온처럼 기동 헬리콥터 플랫폼 기반의 공격 헬리콥터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수리온은 기본 수송용도 논란과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수리온 무장형 역시 심한 진동, 두 건의 불시착을 불러온 공기 흡입구 문제, 메인 기어박스 결함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공격 헬기를 만드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데요. 타이거 공격 헬기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껏 만들었는데 도저히 전투용으로는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2018년 7월 17일 해병대에서 도입한 수리온을 상륙 기동 헬기로 개조한 마리논 항공기가 포항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탑승한 승무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1년 미 국방부가 발간한 아파치 헬기 방위사업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동맹국 내 아파치 헬기 배치와 더불어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정비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미국 국방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 개발 및 대체 계획에 앞서 아파치 공격 헬기의 기술 이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작년 2021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행사장에서 미국 보잉과
군용 헬리콥터 항공기의 기술 협력을 위한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죠. 아파치를 개발한 회사는 맥도넬 더글라스사인데 이 회사는 2019년 보잉사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체결 직후 발표에서 보잉은 아파치와 치누크 등 우리 군의 특수작전 임무 및 수송용으로 공급한 헬기에 대한 중요 기술을 대한항공에 제공해 기체 엔진 부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역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수근 대한항공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은 국내 최고의 항공기 성능 개량 및 항공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세계 최고의 군용기 기술을 보유한 보잉사의 협력이 우리 군의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협력은 정부가 지난 제4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군 항공기 정비와 개발을 민간에도 맡기기로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카이와 대한항공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가오리-X 무인기, 군용기 등 다양한 정비 개발 사업을 협력해오고 있는데 이에 차세대 한국형 무장 헬기의 개발에도 아파치 헬기의 첨단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 국방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시작한 냉전의 속편은 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간 냉전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당군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소홀히 하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 수소 제2항공연대는 최근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발맞춰 아파치 헬기를 능가하는 중국산 공격 헬기를 자체 개발하였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발표한 성능 재원에 따르면 헬파이어보다 무려 3배 강력한 폭탄을 탑재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딩딩딩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